obviously when it's Harry here, 30 goals is guaranteed. But who is gonna make it the 30 goals for this club? Somebody has to step up, and then it's me, you know. And because I've been here almost longest player. And 오늘 대부분의 한국 언론은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장기 계약이 아닌 1년 연장 옵션을 요구했다며 대우가 박하다는 뉘앙스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제목들만 보면 그럴싸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언론의 제목 장난입니다. 손흥민의 계약서에는 1년 연장 옵션이 처음부터 존재했습니다. 즉, 재계약과는 별개의 건이고 전혀 새로운 뉴스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대부분의 손흥민 팬들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온 세상이 손흥민의 계약 내용을 세세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디애슬레틱은 해당 계약 옵션을 다시 한번 되짚어주는 기사를 작성했고 한국 언론은 이를 마치 새로운 정보인 양 인용했습니다. 문제는 뒤줄부터는 토트넘이 박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태도는 사우디와 대조를 이루며 더욱 안타깝다는 뜬금없는 소설로 각색되었습니다. 결국 해당 기사는 손흥민을 가련한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 작성된 대부분의 한국 기사는 상당히 비슷한 뉘앙스이고 최근 한국 언론의 특징입니다. 토트넘을 욕하면 클릭수가 잘 나오고 여기에 더해 손흥민을 안타까운 선수로 표현하면 더 조회수가 잘 나옵니다. 손흥민의 이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총출동하여 클릭수가 오르면 기자는 자신의 기사를 네이버 상단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오래도록 이어진 패턴입니다. 즉, 손흥민의 이적을 원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토트넘이란 클럽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수요에게 맞는 기사를 각색하여 공급한다는 의미입니다. 클럽으로서 토트넘의 문제점은 분명 존재하지만 소설까지 첨부되면 오히려 진짜 문제들은 포커스를 잃게 됩니다. 기자에게 클릭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제목만 보면 폴란드는 이미 이적했습니다. 무려 브라질 리그로 보내졌으며 축구팬들은 경악까지 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놀랍게도 브라질 리그의 특정팀 웹사이트가 해킹당해서 폴란드 이적이란 가짜뉴스가 송출되었다로 이어집니다. 같은 뉴스가 브라질 웹사이트 해킹이란 제목으로 게시되었다면 아무도 클릭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폴란드 이적 오피셜 축구팬 경악이란 제목이 달리는 순간 클릭률은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기자 한 명 한 명을 비판하기에 앞서 한국에서 포털 사이트가 가진 거대한 힘, 클릭률에 의해 기사의 승패가 결정되는 시스템, 나아가 자극적인 제목만을 클릭하는 수요층까지 총체적인 문제이고 신문으로 뉴스를 읽던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인터넷 시대의 폐해입니다. 축구를 넘어 현대사회에서 정말 거대한 주제이고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건전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보 전달이란 기본에서 멀어지기 시작했고 더욱 안타까운 이유는 수개월 취재한 좋은 기사들의 제목이 자극적이지 않으면 네이버 상단에 뜨지도 않은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한 기자보다 자극적인 제목 한 줄이 더 좋은 성과를 낸다면 열심히 일하는 기자들의 의욕을 괴멸시켜버립니다. 눈치채셨겠지만 포털의 기사들과 유튜브의 영상들은 완전히 똑같은 흐름에 있습니다. 손흥민 맨시티 이적 경악이란 영상들이 사실에 근거한 영상들보다 압도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고 심지어 많은 유튜버들은 기자가 아닌 개인이기에 각색 정보가 아닌 아예 허구의 내용 또한 다수 게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영상을 만들려면 전세계 기사를 서치해 사실 확인을 하고 제작에 돌입하므로 이미 시작부터 6-7시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처음부터 가짜를 작성한다면 10분이면 대본 작성이 가능합니다. 결국 12시간 걸려 만든 영상이 자극적이지 않으면 도태되고 가짜 영상들이 날개 달린 듯 클릭되면 시간을 투자하는 제작자들은 노력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고 채널들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왜 유튜버에는 가짜 채널이 더 많냐는 댓글을 읽었는데 사실에 기반한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 다수가 비슷한 이유로 유튜브를 그만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구독하던 채널 중 살아남은 채널은 이제 2개입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보상받는 시대가 아니고 12시간의 노력이 손흥민 맨시티 이적 한 줄의 제목을 이기지 못하는 유튜브 월드입니다. 결국 저처럼 영상 제작 자체에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12시간 내내 고통스럽게 작업하고 게시하고 처참한 조회수를 목격하고 동시에 손흥민 맨시티 주장 선임 영상이 몇십만 조회수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허탈함을 뼛속 깊이 통감한 사람들의 사실 영상은 앞으로도 계속 유튜브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손흥민의 1년 연장 옵션은 원래 포함되어 있었기에 옵션 발동은 올해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이미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토트넘은 이적료 한 푼 없이 내년에 손흥민을 자유계약 선수로 풀어줘야 합니다. 토트넘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발동할 옵션이었습니다.
즉, 과거의 계약과 재계약 건은 완전히 별개이고 이전 영상에 말씀드린 대로 최대 2026년까지 손흥민을 보유할 수 있는 토트넘과의 협상에서 2024년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선수에게 손해입니다. 손흥민 입장에선 적어도 2025년까지 시간을 가지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을 가져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의 사과 장수가 한 명이라면 고객은 그가 부르는 대로 값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 또 다른 사과 장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기들끼리 가격 경쟁을 하든 품질 경쟁을 하든 고객 입장에선 무조건적으로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2024년 현재 손흥민에게 사과 장수는 토트넘 하나입니다. 2026년엔 온 세상이 그의 사과 장수가 됩니다. 대부분의 PL 스타 플레이어들이 재계약을 아슬아슬하게 체결하거나 재계약 직전에 이적해왔던 이유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토트넘이 손흥민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재계약하자고 조를 수 없고, 특히 그가 한국에 입국한 현재에는 대화 창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기자 입장에선 그럴싸한 기사를 쓰기에 어려운 시기이고, 특히나 손흥민은 짧은 휴식기에 있기에 더욱 기사거리가 없습니다. 이때 디어슬레틱의 1년 연장 옵션이 다시 한번 전해지자 상당히 많은 언론들이 인용하여 확산하는 것입니다. 최근 전해진 토트넘 관련 뉴스 중 확정인 것은 베르너의 1년 임대 연장이 결정되었다는 기사 정도입니다. 그 밖에 제법 거대한 사실은 히샬리송이 개인 인스타를 통해 사우디로 가지 않겠다고 천명한 내용입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히샬리송은 토트넘에게 키맨 중 한 명이었습니다. 사우디에서 2천억에 육박하는 제안이 있었고, 토트넘 입장에선 1,000억에 사온 히샬리송을 매각하고 그 돈으로 다수의 선수 영입을 원해왔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케인 판매 자금과 히샬리송을 판매할 토트넘이 뜨거운 여름을 보낼 것으로 예상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선수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토트넘의 계획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히샬리송은 토트넘을 떠나지 않겠다가 아니라 영국을 떠나지 않겠다는 인스타를 남겼습니다. PL 안에서는 이적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PL 클럽 중 히샬리송은 1,000억 이상으로 영입할 팀은 희박하고 레비 회장은 절대 사온 금액 이하로는 선수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므로 클럽과 선수가 완전히 동상이몽에 있습니다. 최근 토트넘이 원하는 여러 포지션 다수의 선수들 모두를 획득하기 위해선 레비 회장 단독으론 의사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토트넘의 오너인 조 루이스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그는 현재 미국에서 내부자 거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래도 축구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올여름엔 더더욱 토트넘과 축구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담이지만 토트넘 구단주 조 루이스가 얼마나 축구에 관심이 없냐면, 오랜만에 토트넘 구장을 방문했던 날 여기서 케인이 누구냐고 물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토트넘 팬들이 생각하는 구단주의 이미지를 완전히 설명하는 에피소드입니다. 결국 토트넘은 히샬리송 매각건이 여전히 빅이슈이고 2,000억의 수익이 없다면 영입의 퀄리티는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토트넘 강성 팬들이 히샬리송의 선택을 비판해선 안 되는 이유는 그는 아직 젊고 저라도 팀을 위해 27살에 사우디로 가라고 하면 거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클럽과 선수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고 갑질은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손흥민의 이적과 관련한 소식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토트넘을 좋아하는 팬들 중에서도 손흥민이 은퇴 전에 다른 유니폼을 입는 장면도 한 번은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현재 손흥민과 관계한 유의미한 이적설을 놓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6년까지 다른 팀도 아니고 토트넘과 계약된 캡틴의 영입을 위해 레비와 협상에 나설 전세계 구단주는 쉽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읽을만한 정보가 생기면 꼭 전해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손흥민의 다음 시즌 토트넘 경기 출전은 기정사실이고, 현재로는 그의 축구를 응원하는 팬들 입장에선 토트넘의 선수 보강에 충실하길 바라는 것이 가장 건전한 응원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다소 다른 결의 영상이 제작되었는데 혹시 오늘 영상만을 보시고 구독하시려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정중히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주제의 영상은 자주 다루지 않는 채널이기에 분명 앞으로의 영상들에 실망하시게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유튜브에선 기자들이 운영하는 채널이 제 채널보다 빠른 뉴스를 전하기에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이 오늘도 행복하시길 응원하고 내일은 더 재밌는 축구가 기다리고 있길 기원합니다.